자, 두 번째, 세 번째 공통 주제였지요. 전교조 강화 방안, 전교조 혁신 강화 방안과 2022년까지 인천지부 교육운동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공통 질문에 이어 이제 상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호 질의는 3번, 1번, 2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번 손충모 후보님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통질문 두 분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멀리서부터 답변하셨으니까요. 이번에는 하동혁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2021년 교육감 선거 시기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2022년 아닌가요? 22년, 네, 22년 6월. 네. 2022년 6월까지 전교조 인천지부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인천에서 진보교육감 2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기는 다들 알다시피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2기도 시작된 지 지금 반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청 문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인천지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1기, 2기 진보교육감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고 평가를 반영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이런 평가들을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들이 모여서 또 교육단체, 시민단체들 같이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기반해서 기초해서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진보교육감을 지지하고 뽑고 막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데 열심히 하고 정작 진보교육감이 세워지고 나니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진보교육감을 견인하거나 통제하거나 비판할 어떤 장치와 시스템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속성은 변제라고 부패하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직 대 조직으로 정교조와 교육단체, 시민단체들이 조직 대 조직으로 진보교육감의 진보성을 최대한 끌어내고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정말 교육 개혁을 위해서 뽑아줬던 그 초심을 간직하고 진보교육감이 정말 제대로 교육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대와 개인적인 관계와 바램으로 안 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보교육감을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게 당당한 조직대 조직관계에 비판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을 만들어 제공해야 됩니다. 교육청은 행정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청에 있는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교육청의 활동가들이 50명, 100명, 200명 들어간다고 한들 교육청 전체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개혁 정책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책 플랫폼을 전교조에 만들어서 전교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정책 플랫폼은 교육청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전교조가 만들어내서 전교조로부터 교육청으로 개혁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교육감을 비판하고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것. 두 번째,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개혁 정책을 공급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안봉환 후보님. 네, 하동혁 후보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거의 일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운동의 성공은
활동가의 변절과 후퇴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의 운동도 이 운동이 언제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성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예전에 운동하던 시기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어쨌든 철학과 가치나 신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치가 바뀌었고 운동하던 운동가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교육청에 들어간 행정가이고 관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운동은 한 곳만 바라보지만 행정은 다양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단체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그래서 보수성과 우회전을 사실은 저희가 예견하고 견뎌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신 교육감의 또 교육청의 진보성을 유지하게 만들고 견인해낼 것인가. 굉장히 이건 고도의 전략과 전술과 내용, 또 수위 조절도 필요한 그런 거겠죠. 저는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교육청에 이제 들어간 그 옛날 활동가들의 그 변한 모습, 저도 뭐 일정 정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뭐랄까 변절이나 배반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전교조를 인천지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쨌든 참교육이나 진보교육을 실현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행정적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 선거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제를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됩니다. 혁신학교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정책 협약을 맺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열린 선거의 공간에서 우리 전교조가 교육의 그 본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저는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하동혁 후보님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예, 2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번 후보는 선거 공보나 명함에 본인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최고라는 것이 단협 경험과 실무 경험을 강조하셨고 실무 경험이 많다는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섭국장이나 사무처장 후보라면 이 말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부장은 단협이나 실무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매 시기에 교육부나 교육청의 중요한 정책들 그리고 지침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전교조의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전교조의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 내용도 심의도 해야 됩니다. 이번 후보는 본인이 최고라고 하는데 교섭 단협 말고요. 이러한 역할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최고라는 것인지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상대 후보가 최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신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하네요. 그냥 뭐 의례적으로라도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웃으면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부장에게 필요한 능력들은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지회장, 지회 사무국장, 지회 조직부장, 분회장, 지부 참실 사무국장, 지부 정책실 연구국장, 지부 정책실 교섭국장, 지부 사무처장, 부지부장 이런 것과는 뭐 지부장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겠다는 얘기신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를 전혀 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5년 동안 한 번도 지회에서, 분회에서, 지부에서 한 번도 제가 일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다했습니다. 정말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것들을 성과를 이뤄냈고요. 그 성과들이 사실은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물론 지부장이 되면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응, 그렇죠, 필요하겠죠. 이 중요한 그 지부장으로서의 덕목이요 필요한 조건입니다. 동의합니다. 분석과 판단과 대응. 그거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경험에서 그런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미 많이 수많이 겪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저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책팀과 홍보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 대책본부에 50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판단과 근거와 대응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지부 교섭국장, 사무처장, 부지부장, 지회장 그런 정도의 경험과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해온 사람이 지부장의 능력으로서 부족하다?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외람되고 죄송스럽지만 저는 지부장의 능력에 차고 넘친다, 충분하다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충무 의원님. 예, 3번에게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번 후보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구장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3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근정호 정교조위원장이 첫 번째 중지입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강경한 투쟁으로 조합원들이 조직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나는 내 임기 동안 단식, 농성 이런 투쟁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실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법무집행부는 상청 교섭 위주로 법의 노조 무지도 풀려고 했고요. 청와대 농성장을 철거하자고 맨날 중집에서 맨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과제도 입법 청원 운동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본부를 비판했습니다. 투쟁에 매몰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투쟁 그 자체를 회피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교육개혁 과제는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 교육기본법을 바꾸는 문제여서 상청 교섭만으로 불가능하고 반드시 범국민적인 대중운동을 조직해 투쟁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투쟁에 관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 돼. 네. 됐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쟁 필요하죠. 투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개인이 또는 어떤 조직과 단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열정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이 목표이거나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이지요. 투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그 열망이 있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싸움을 했는지를 기억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다는 걸 전제로 단식할 수도 있고요. 농성할 수도 있고요. 그 오래전에 다른 열사분들도 있었습니다. 입법청원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손편지 쓰기, 손글씨 쓰기 방식도 가능하고요. 집회도 가능하죠. 다양한 투쟁의 수단들을 시기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그리고 단지 일회성이거나 일관성 없이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이 저는 우리 조직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그런 투쟁의 수단과 방법에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법연노조 7년을 겪어온 우리는 그 시작점이 7분의 조합원들을 지키는 것이었고요. 수단으로 우리는 법연노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선택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표를 던진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동지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단지 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이 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와 다름이 정교조라는 조직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살피고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닿는 방식으로 투정의 수단을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정교조 운동이 조합원 대중들의 힘에 근거해서 진행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안봉화 후보님이 후보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두 분 똑같은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동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지부에서 오랜만에 지부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졌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딱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는지 말씀해 주시면 짧은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예. 짧은 거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분해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저는 지부장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 코로나 그 어떤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보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분해 방문을 취소하고 안 갔습니다. 제가 금요일은 가다가 제가 했습니다. 전화해서 몇몇 학교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에서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학교 방문했는데 여기서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진짜 분회원들을 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 선거 기간에 정말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부장 할 때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부장 할 때보다 선거에 나와서 정말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겠다고 하는 이 입장이 되고 보니까 조합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진짜 절실해진다고 그랬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저는 가장 아쉬웠고, 그래서 이 이후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온라인 이런 형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2,000명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토론회를. 그죠? 여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동영상, 후보 토론회 동영상을 좀 어떻게든 선관위에서 좀 많은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많은 조합원들이 후보들의 목소리와 주장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구조를 좀 잘 만들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그게 또한 동시에 아쉬웠던 점입니다. 네, 현충무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무섭게 질문이 뭔지도 모르는 건 아닙니까 이거?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아쉬운 게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딱 하나를 꼽자면 우리 조합원들은 이런 관심과 기대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선거 우리 지부가 6년 만에 경선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 선거 기간에도 지난 6년 동안은 조합원들이 이런 기대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교조라고 하는 우리 노동조합 내 조합원들이 정교조로부터, 조직으로부터 귀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학교 방문을 가면 그렇게 반가이 여기시고, 물론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반가워하십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정교조를 우리 정교조 활동가들이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을 얼마나 목마르게 했는가. 우리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앉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을 중요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탁상공론이었다. 정말로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활동가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걸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관심받고 싶었다. 조직으로부터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해오지 못했다. 제가 확인한 가장 큰 아쉬움이기도 하고요.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교조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활동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넓은 답변 감사합니다.